안녕하세요. CT 사진의 원리에 대해서 발표할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의 정인규라고 합니다. 우선 열쇠말은 적분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라돈 변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선이나 에너지 전달 경로를 따라 대상차의 물성을 적분하는 것을 라돈 변환이라 하는데요. 1979년 노벨 의학 및 생리학상을 하우스필드와 코맥이 받았다고 합니다. X선 CT 진단법을 개발했다는 것이 수상 이유인데요. CT 진단법을 만들 때 중요하게 사용한 수학 이론이 라돈 변환이라는 것인데, 라돈 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CT, MRI, fMRI, 초음파 진단기 등 의학용 진단 장비에 쓰인다는 걸까요? 핵심은 적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넓이를 재는 적분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학문을 간단하게 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노그램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X선 사진을 찍어 얻은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것을 사이노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노그램이 복원입니다. 사이노그램으로부터 원래의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은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적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산 중의 하나로서 일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정적분과 곡선 위의 성적분, 곡면 위의 면적분 역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함수의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수학이란 학문은 계속되어 발달되어 왔고, 이렇게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까지 발전해 왔는데요. 이렇게 적분은 CT로 찍은 원데이터인 사이노그램과 이를 수학적으로 처리해 만들어낸 인체의 단면 사진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사이노그램은 2차원 물체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 같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둘러싼 영역 내부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X선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보이지 않는 물체의 위치 및 모양을 알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바깥에서 내부를 향해 일정 방향으로 X선을 찌는데 파란색 부분에는 일정 비율로 흡수가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통과한다고 합시다. X선을 투입한 반대쪽에 X선 감지기를 달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X선이 지나간 길에 놓인 물체의 길이에 따라 흡수된 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 0도 방향이라 불리는 곳에서 나란하게 X선을 찌어 흡수된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에 나타난 그래프와 같을 것입니다. X선이 지나간 부분의 길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X선 발생 장치를 회전시켜가며 투과시키면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 45도, 90도 방향과 나란하게 찌어 흡수된 양을 나타낸 그래프는 위와 같을 것입니다. 1도씩 회전하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모두 180개의 그래프를 얻을 것입니다. 180도 회전하며 얻은 그래프는 똑같을 것이므로 굳이 더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CT 사진 촬영 방법도 사이노그램과 같습니다. 몸 각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일정량의 X선을 투과시킨 후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흡수되었는지를 종합하고 1차원 영상으로부터 2차원 영상을 재구성한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부분에 투과한 일정한 X선의 양을 10이라고 하면 투과 후 나온 X선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 측정 값을 각각 5, 1,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측정 결과를 통해 PQRS의 각 득점이 흡수하는 양을 계산합니다. 이때 연립방정식을 통해 각 지점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위에서 흡수한 양을 측정한 후 합성해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장치, 즉 CT라고 부릅니다. 사이노그램은 근문적으로 X선을 통과하는 영역의 길이를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X선의 흡수량은 적분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래의 영상을 구하는 것은 적분의 역연산인 미분이 아닌 적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름 변화는 푸리에 변환이라고 부르는 변환의 일종입니다. 푸리에 변화는 공학이나 물리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등장하는 유용한 변화인데 푸리에 변환의 역변화는 적분을 통해 얻습니다. 따라서 라름 변환의 역변환 역시 적분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용 진단 장비가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적당히 많은 구간으로 쪼개 측정치를 구한 뒤 그 값을 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진단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측정치가 많아야 하는데 문제는 측정치가 많을수록 계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라름 변환과 역 변환이 알려진 뒤 거의 60년이 지나서야 의학용 진단 장비가 비로소 등장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컸습니다. 계산이 빠른 컴퓨터가 등장한 후 CT가 실용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푸리의 변환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에도 이식하기 좋은 계산법인 고속 푸리의 변환이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CT를 쓰면 인체의 내부를 수평, 수직, 관상면에서는 단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X선보다 월등히 좋은 해상도와 대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사 기간이 매우 짧아 움직임이 많은 장기도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상용으로 사용된 CT는 하소가 80/80으로 매우 낮았고 검사한 뒤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512/512 혹은 1024/1024의 화소의 화면을 얻기까지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오늘날 CT는 머리, 폐, 심장, 뼈, 혈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T에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에너지의 전리방사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CT를 촬영할 때 받게 되는 방사선 양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암 발생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CT 촬영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의료 영상 촬영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합니다. 일례로 35살 이하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술이 추천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신 암 검사인 펫CT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증에도 검사가 남발되며 CT 시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CT 시행 건수가 5번째로 많습니다. 복부나 펫CT를 찍을 때마다 피폭되는 방사선 양은 1년 동안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 양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방사선 검사 피폭량은 2019년 기준 2.42mSv, 유럽 평균 0.97mSv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같은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방사선을 소량으로만 사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과도한 촬영과 처치로 의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료 지침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